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2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시정특집, 참 좋다, 내가 사는 고향. 민선 7기 핫한 주요 정책과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고향.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고양시는 4차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고양시 주요 핵심 사안인 자족 기반 시설 확충, 도시 재생사업 분야에서 최근 잇따라 올린 성과로 경기 북부 최대의 첨단 미래 자족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본다. 1.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본격 추진.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작년 12월 27일자로 고시됐다. 2016년 6월 공모 선정 발표 후 3년 만인 2019년 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려운 인허가 협의 과정 속 6개월 만에 구역이 지정돼 고양 도시관리공사의 사업 출자금 753억 원 전액 확보와 일산 테크노밸리 특별회계 250억 원 수립, 국토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물량 10만 제곱미터 배정 등 사업 재원 및 앵커 기업 유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7년 체결된 4자 공동사업협약에 포함됐던 미분양 업무시설 용지에 고양시 매입 확약 조약을 삭제하는 변경 협약을 2019년 4월 체결해 고양시 재무 안정성과 사업의 공익성을 더욱 확보했다. 작년 8월 코엑스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일산 테크노밸리 핵심 추진과제 실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성공 궤도에 안착되도록 철저하게 노력 중이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0년 4월 보상 절차를 착수해 하반기 내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2년 말 용지 분양 실시, 2023년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첫째,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조속한 보상 실시 및 공사 착공. 둘째, 기업 유치를 위한 현장 투자 설명회와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 착수. 셋째, 역세권 테크노밸리로서 광역 교통망 확보를 위한 테크노밸리역 유치 타당성 검토 완료. 넷째, 장항수로 한류천을 활용한 도심 속 걷고 싶은 특화 생태거리 조성. 다섯째, 기업 유치 전초기지인 가칭 고양 전략산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일산 권역을 비롯한 고양시의 도시성장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산 테크노밸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2.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원당 환승주차장 일원 12,355제곱미터 부지가 작년 12월 26일 국토부로부터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았다. 혁신지구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개발 사업을 위해 과감한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고 주거, 상업, 복지, 여가, 문화시설 등과 결합해 직접된 도시 환경을 창출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말한다.
성사혁신지구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사혁신지구 재생사업은 30년 경과로 노후된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 환승주차장 12,355제곱미터 부지에 주거, 산업, 기업, 공공행정, 교육시설, 생활 SOC 상업, 판매시설, 공공주차장 등이 복합된 시설 11만 2,940제곱미터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었던 원당 환승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294대에서 500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성사동 일대에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원 규모로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LH가 참여하고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시행한다. 재원은 HUG,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기금융자, 출자 및 국비 등의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고양시는 토지를 현물출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의 특례사항으로는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인과 관련 건축, 도시, 교통, 재해 등 사항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통해 각종 행정 절차에 드는 기간이 대폭 축소돼 토지 이용 및 건축 계획 등 개발 계획을 순속히 수립할 수 있어 시행 인가 후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주민, 시의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0년 사업 시행 계획 작성 후 바로 착공해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리츠를 통해 임대 운영해 지역 경제의 활력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5개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 특별회계 612억 원 확보. 화전, 쇠퇴한 화전역 일대를 한국항공대학교라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드론을 매개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한다. 능곡, 그 능곡 역사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토당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지역 내 유휴 국유지를 매입하여 토당 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능곡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전통시장 특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 삼송 지역 국비 90억 원, 도비 18억 원을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유도하고 토지 및 건물 보상 관련 협의 매수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사업을 추진한다. 일산 지역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일산역 주변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원당 지역의 약화된 공동체를 재구축하여 자생적 주민 공동체를 조성하고 쇠퇴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생활 편의시설, 어울림 플랫폼 커뮤니티 센터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구축한다. 3. 경기도 세계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북부 문화, 예술, 교육의 핵심 도시로 도약. 작년 12월 경기도와 도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도의 3개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한다. 고양시는 복합적인 규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창릉 신도시 자족시설, 대곡 역세권,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고양문화관광단지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통합청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경기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해 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고양시는 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약에서 고양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업무 협약서를 통해 상호 역할도 명확하게 분담해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고양시 글로벌 마이스 산업 허브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확정. 킨텍스 제3전시장 예타 통과하다. 킨텍스는 2018년 12월 GTX-A 노선 킨텍스역 복합 환승센터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어 전시장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킨텍스 주변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최근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 1월 15일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의 수건 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9월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월 15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륨에서 정부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 킨텍스 제3전시장. 킨텍스 제3전시장은 총 사업비 4,891억 원, 예비비, 용지보상비 등 제외를 투입해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 2024년까지 건립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제3전시장은 제1, 2전시장 측면 부지에 전시면적 7만 90제곱미터, 연면적 31만 9,73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과 비즈니스 호텔 330실로 구성된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 전체로는 3만 227명의 고용 창출과 6조 4,5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고양시 관내에는 일자리 1만 4,448명과 경제 파급 효과 3조 845억 원을 거두는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산업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인근에 건설될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경기도 3개 기관 이전 등과도 맞물려 고양시가 아시아 마이스 경제 중심 도시는 물론 경기 북부 최대의 자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킨텍스의 규모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서울 모터쇼, 서울 식품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회를 초대형 전시회로 발전시키고 세계 유수 대형 전시회들의 국내 유치도 가능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전시장으로 도약, 세계 전시장 20위권 내로의 진입까지 기대된다. IT, 미디어, 문화 특구로의 변모 기대. 그동안 킨텍스는 산업의 융복합화, 글로벌화로 전시회가 대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제1, 2전시장이 1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에 불과해 아시아 내에서조차 전시산업 주변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전시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킨텍스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가깝고 거대한 산업재까지 전시 개최가 가능한 국내 유일 단층 무주대형 국제무역 전시장이다. 제3전시장 완공 시 총 1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도시명 소비재, 국제회의 중심의 8만 제곱미터 규모의 잠실 제2 코엑스가 건립되더라도
상호 보완 관계로 국가 전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 추진단과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킨텍스가 완공되는 2024년에는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경기도 세계 공공기관 이전, GTX 등이 함께 완료되어 이 일대가 이들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거대한 IT, 미디어, 문화특구로 변모할 모습을 기대해 본다. 5. 혁신 창업도시 3대 프로젝트 추진. 시대적 과제로서의 창업 지원 정책. 고양시는 해마다 급증하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뒷받침하고자 2019년 1월 일자리 경제국 기업 지원과 내에 창업 지원팀을 신설했다. 이 성과로 시는 관내대학 2곳의 창업 보육센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기술닥터 사업,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등의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고양시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시설인 28 청춘 창업소가 개소되어 28개의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창업 지원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창업 지원 사업 내실화 강화. 고양시는 혁신 창업도시 고양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 인재가 창업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고양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술 융합형 창업가 200명 육성, 현재 7개소 수준인 창업 지원 시설을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대, 기업 기술 지원 연간 500개 업체로 확대, 2023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창업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내 창업기관들 사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체계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람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100명 규모의 창업 캠프를 개최하고 28 청춘 창업소에서 연간 100여 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아카데미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올해 1000명 규모의 청년들에게 방송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창작 및 창업 아이디어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시설 대폭 확충, 고양 창업벨트 구축. 28 청춘 창업소를 시작으로 성사 혁신 지구에 의료 바이오 특화 창업시설을 조성하고 화전동 항공대학교 인근에 드론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4차 산업에 특화된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작 창업 공간과 세미나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고양 청년 내일 꿈 제작소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일산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장안 공공주택지구, 창릉지구에도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해 고양 창업 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혁신 창업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시제품 제작소를 28 청춘 창업소에 구축하여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여기 어때? 새롭게 조성된 나무데크 산책로. 더 안전하게 즐기는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
넓은 한강이 펼쳐져 있고 행주산성을 만날 수 있어 산책 코스로 좋은 고양 누리길 제5코스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에 나무 데크길이 새롭게 조성됐다.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을 소개한다. 추천하고 싶은 누리길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은 행주산성을 자주 방문하는 고양 시민 혹은 서울, 인천, 김포 같은 인접도시의 방문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행주산성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최근 나무데크 산책길 조성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리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의 시작은 다양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환 코스 개념으로 돼 있는 데다가 총 3.7km의 짧은 거리, 누리길의 고저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 누리길에 만난 권율장군과 밥할머니. 대천문을 지나 바로 만날 수 있는 늠름한 모습의 권율장군 동상.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으로 2,000여 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3만여 명을 격퇴한 명장이다. 오르막길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에는 행주산성 곳곳의 명소를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사진 전시 공간과 함께 권율장군과 동산동 밥할머니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주산성의 정상으로 향하다 잠시 오른쪽으로 빠져보면 권율장군을 모신 사당, 충장서로 향하는 입구가 길게 형성되어 있어 마치 숨겨진 명소를 찾는 듯하다. 매년 3월 14일 행주대첩을 기념하는 제향을 올리고 있다. 충장사로 올라가는 입구 양옆으로는 햇살이 온기를 전하고 마치 늦가을 같은 느낌을 풍긴다. 충장사를 지나 대첩기념관에는 볼거리가 더 많다. 당시 조선군의 병기, 갑옷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벽면을 장식한 행주대첩 벽화는 당시의 치열한 전투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대가 있는 나무데크길. 마침내 다다른 행주산성 정상. 입구에 있었던 작은 행주대첩비를 실제 크기로 볼 수 있다. 그 아래에 있는 대첩비가 정상 뒤편의 충의정은 행주대첩에 대한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며 무료로 약 17분간 상영한다. 행주산성 정상의 풍경을 덕양정에서 충분히 감상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 한강을 따라 걷는 코스가 나온다. 진강정이라는 정자를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아 고양시정 연수원까지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데크길이 바로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걸으니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에 나무데크 산책로가 나타났다. 계단 하나하나의 경사도 완만하고 촘촘하다. 한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데크에는 정망대를 조성해 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활용점점이 아닐까? 인적이 드문 조용한 한강을 유유히 떠다니는 우리를 구경하는 것도 잊지 말자. 또 다른 볼거리 메타세카이어 길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이젠 편하게 누리길의 마지막 코스인 팔각초서 정망대로 향한다. 예전에는 나무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비가 내렸을 때에는 산책로가 미끄럽고 걷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공사가 됐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테이프도 있지 않았다. 드디어 마지막 지점인 고양시정 연수원에 거의 다다랐다. 바로 직전에 만날 수 있는 팔각초소 정망대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북각배로 변신한 상태이다. 이 팔각정은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강변 첫 책선의 초소 건물이었다고 한다. 이제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오면 행주산성 역사누리길 안내도를 만날 수 있다. 누리길의 시작점을 이 지점으로 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가능하다. 고양시정 연수원 주변의 메타세카이어 길,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물론 행주산성 음식문화 거리도 같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관산동. 마을 곳곳을 누리는 고향 누리버스. 관산동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농촌에 가까운 실정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다. 10여 년 전부터는 마을 깊숙한 곳에 빌라촌이 생기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일반 버스는 물론 마을 버스도 다니지 않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직장인들의 출퇴근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추운 날이나 어두운 밤길을 한참이나 혼자 걸어가니 무섭고 두려워 뛰어가곤 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에서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외곽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 노선을 신설하여 원활한 출퇴근길을 돕고 교통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외된 곳에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통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외진 지역의 마을 곳곳에 고향 누리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또한 경찰 수련원 안쪽 깊은 곳에 작년에 새로 생긴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는 관산동 및 내유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무척 좋았다. 관산동 주민으로서 덕양과 일산의 균형 있는 교통정책과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섬세한 교통복지를 추진한 고양시에도 감사한 마음이다. 한 가지 더 욕심을 갖자면 우리 마을에도 지하철이 다녔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을 품어본다. 중산동. 2020년 힘찬 고봉산 해맞이 행사 축제. 2020년 새해 첫날 중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봉산 정상에서 2020년 힘찬 고봉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1월 1일에 진행되는 행사는 10수년을 이어온 중산동 마을 고유의 행사로 최근 타 지역 주민의 발걸음이 늘면서 행주산성 해맞이 축제와 함께 고양시를 대표하는 해맞이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름이 많아 경자년의 첫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새해 첫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고봉산 정상에 모인 500여 명의 시민이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향한 꿈과 소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은곡신협과 중산마을 상가번영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새벽 3시부터 나와 따끈한 어묵 국물을 해맞이 행사에 나온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새해 인사를 하고 시민들의 꿈을 응원했다. 아울러 중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맞이 축제를 마치고 중산동 상가번영회와 함께 신년맞이 떡국 나눔 행사도 열었다. 주민들과 떡국을 나누며 내년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자고 약속했다. 안종률 위원장은 아쉽게도 날이 흐려 맑은 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중산동의 역사를 간직한 고봉산의 정기를 받으며 주민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니 마음까지 넉넉해져 추위도 이길 수 있었다. 올해도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겠다라는 경자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화정 1동. 꼬두물에서 피어난 나눔. 겨울에도 따뜻하고 맑게 넘실넘실. 화정 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월 3일에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2019 주민자치평가에서 받은 상금으로 겨울용 차렵이불 13채와 화정 1동 까롬 스포츠 동아리 꼬두물 까롬 클럽에서 후원한 라면 20박스를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화정 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다양한 이야기와 필요를 살피며 진행한 각종 사업과 실행 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작년에 고양시 주관 주민자치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마을 공동체의 수상 발표가 있기 전부터 나눔 활동을 준비하며 상금을 받으면 더욱 풍성하게 나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 위원님들의 예쁜 소망이 하늘에 닿은 듯하다.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했던 날의 바깥 날씨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볼이 애는 듯했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주민자치위원과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어르신의 마음은 훈훈하기만 했다. 어르신께서는 때마다 방문해줘 감사하고 고마워. 지난번 김장김치도 맛나게 먹고 있어. 이번 이불도 꽃무늬가 여리여리한 것이 예쁘네. 라며 좋아하셨다. 윤화순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온종이 필요한 것을 미리 살피며 다 함께 행복한 꽃우물의 고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불씨가 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2020년의 활동 계획을 전했다. 올 경자년은 흰색쥐의 해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2020년에도 좋은 안건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소통하는 고향 생활백서.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바뀌는 제도. 하얀 쥐의 해 경자년 2020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었을까?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정보만 쏙쏙 골라 소개합니다.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2020년부터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로 변경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 요소를 강화했다. 1. 색 변환 문양.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 문양. 2. 도듬 문자.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3. 레이저 인쇄.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4. 다중 레이저 이미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카드 형태로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전부 동일하다. 보안성과 전통성을 살린 차세대 전자여권. 2020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표지는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고 표지 이면과 안쪽 면, 사측면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했다. 얼굴과 이미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부분은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꾸고 얼굴 이미지와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 여권의 보안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0년 초부터 시행된다. 2017년 4월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 일환으로 소비자가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포장용 테이프, 끈, 제공 중단.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의 제공이 2020년 1월 1일부터 중단됐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와 대형마트의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당초에 종이박스와 테이프, 끈 모두를 없애려던 계획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테이프와 끈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내일 배움 카드 통합 개편.
실업자 및 구직자, 재직자 등 많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이용하던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명칭이 변경된다. 더불어 기존의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해 운영하던 시스템이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약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지원금이 약 200만 원 증가한 약 300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꿈꾸는 고향 문예마당 입덧 에피소드. 저는 36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해서 벌써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네요. 태명이 오똑이인 제 아가도 제가 노산인 걸 아는지 입덧도 없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이 무난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보니 문득 친구가 입덧했을 때 들려줬던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제 친구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물비린내가 난다고 제대로 못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제 친구가 안쓰러우셨는지 친구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지하매장에서 딸기를 사다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입덧이 심하다면서 과일은 좀 괜찮을지 해서 딸기 좀 사왔다. 어머, 딸기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따라 딸기가 맛있었던 제 친구는 딸기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네요. 이제 입덧이 한결 가벼워지나 보다 하고 기뻐하며 그날은 즐겁고 유쾌하게 시댁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도로 차의 매연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온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구역질이 몰려와서 그 자리에서 당장 토를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에 민폐를 덜 끼치기 위해 얼른 보이는 하수구로 달려가서 한참 동안 먹었던 빨간 딸기들을 다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한참이나 토한 후 드디어 속이 편안해진 순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 친구 주변에 몰려 있었다지 뭡니까? 어머, 저 사람 피토하는 거 아니야? 제 친구는 저 피토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서 황급히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차라리 길에다가 토했으면 딸기 잔해라도 남아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하수구로 토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피로 오해를 했나 봅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제 친구 딸이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때 친구 얘기 들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입덧했을 때 딸기 드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글 안정원, 고양시 덕양구. 지금까지 고향 소식 2020년 2월호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